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계절을 타는 과일 중에서도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매력을 가진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두입니다. 여러분, 자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라색이나 붉은색의 작고 탱글탱글한 과일, 한입 베어 물면 입 안가득 퍼지는 새콤달콤한 맛이 떠오르시죠? 겉보기엔 단순하고 익숙한 과일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 메시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두를 정기적으로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 개선과 인지기능 향상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자두가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 언제 먹는지, 누구에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두가 왜 건강식 과일로 주목받는지, 어떤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경우엔 주의해야 할지까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말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자두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자두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면역 체계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죠. 또한 칼륨과 식이섬유 같은 주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에 정말 좋아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두에는 폴리페놀,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이 정말 풍부하다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자두의 보라색이나 붉은색을 만드는 색소인데요. 이게 단순한 색소가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자두 껍질이나 과육에 이러한 항산화 성분이 몰려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두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는 게 정말 좋아요. 껍질을 벗겨서 버리면 정말 아까운 거예요. 이처럼 자두는 그저 달고 맛있는 과일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우리 신체의 여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영양소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철인 여름철에 먹으면 영양소도 가장 풍부하고 맛도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두의 효능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요. 자두와 건조 자두, 영어로는 푸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의 섭취가 총 콜레스테롤이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메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건 여러 연구를 종합해서 분석한 거니까 신뢰도가 높은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자두의 폴리페놀과 식이섬유 성분이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거나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이 좋아진다는 건 혈관이 더 건강해지고 유연해진다는 의미죠. 예를 들면요. 자두를 먹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심지어 골다공증 같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전문 매체의 요약도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 특히 주목해주세요. 자두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혈압이 걱정되시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자두를 단순한 간식으로 넘기기보다는 식단 전략의 한 요소로 규칙적으로 포함시켜 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두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효능은 대사 건강, 즉 혈당 조절이나 인슐린 반응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두의 식이섬유와 낮은 혈당 지수 특성,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이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는 건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혈당 조절에 유리한 거죠.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이 분야는 여전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동물 실험이나 소규모 연구는 많지만 대규모 임상 시험은 아직 더 필요한 상태예요. 즉, 자두는 당뇨에 좋다거나 나쁘다는 단순한 판단보다는 어떻게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어떤 형태로 먹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는 게 적절합니다. 신선한 자두를 적당량 먹는 건 괜찮지만 설탕이 첨가된 제품이나 과도하게 먹는 건 피하셔야 해요.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장 건강과 소화기 기능입니다. 자두, 특히 건조자두는 섬유와 소르비톨 함량이 높아서 배변을 돕고 장내 연동운동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 전문 매체에 나와 있습니다. 소르비톨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당 알코올인데요. 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자두가 정말 좋은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비 해소를 위해서 건조 자두를 드시잖아요. 또한 자두 속의 항산화 물질이 장내 염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기반 연구도 존재합니다. 장 건강은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따라서 장이 약하시거나 변비, 소화불량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자두를 식사 후 디저트나 간식으로 포함해 보시는 게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자두 몇 개를 드시면 하루 종일 배변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효능은 뼈 건강, 노화 방지, 그리고 인지 기능 유지입니다. 자두와 건조 자두의 섭취가 골밀도 감소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들에게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자두가 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두에 포함된 비타민 K나 보론 같은 미네랄이 뼈 건강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두 속의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인지 기능 개선이나 뇌혈류 지원 등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보고도 나옵니다. 뇌혈류가 좋아진다는 건 뇌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잘 된다는 의미니까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죠.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두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두는 단지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 안팎의 뼈, 뇌, 그리고 노화 방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분들에게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자두의 좋은 점들을 정말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좋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 누가 먹느냐, 양과 형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두도 예외는 아니에요. 첫 번째로 가능한 한 전체 과일 형태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껍질이나 씨 주변에 항산화 물질이 많다는 보고도 있으니까요. 껍질째 드시는 게 권장됩니다. 물론 깨끗하게 씻으셔야겠죠. 다만 주의사항도 존재합니다. 첫째, 자두에 포함된 소르비톨이나 섬유가 많아서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 자두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일부 사람들, 특히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비타민 K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섭취 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두에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혈액 응고제인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니까 갑자기 자두를 많이 드시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자두는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라는 단순한 메시지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섭취 형태, 양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자두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기 위한 실천 팁을 자세히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간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두 한두 개에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 섬유, 단백질의 조합이 정말 완벽합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정도 많고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니까요. 자두와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정말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에너지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샐러드나 스무디 용도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두 조각을 잎채소나 치즈, 견과류와 함께 넣으면 상큼하면서 영양 밸런스도 정말 좋아집니다. 특히 여름철에 자두 샐러드는 정말 상큼하고 맛있어요. 루꼴라나 시금치 같은 잎채소의 자두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올리고 발사믹 드레싱을 뿌리면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은 고급스러운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스무디로 만들 때는 자두에 바나나나 베리류를 함께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세 번째, 디저트 대체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 대신 자연 당분이 있는 자두를 선택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전략입니다. 자두 자체가 달콤하니까 디저트로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반대로 피해야 할 형태도 있는데요. 설탕이 첨가된 통조림 자두, 과다한 자두 주스, 자두만 과다하게 섭취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자두의 건강 효과를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자두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먹는 게 적절할까요? 일반적인 참고사항으로 중간 크기 자두 1개 또는 그에 준하는 과일량이 권장됩니다. 중간 크기 자두 1개가 대략 60에서 70g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양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일 자두만 먹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식단과 섬유, 칼로리, 당류 균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건조 자두를 하루에 5개에서 6개 정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요. 처음에는 2개에서 3개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플 수 있거든요. 또한 자두는 제철 과일이잖아요. 여름철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철 과일이 영양소도 가장 풍부하고 맛도 가장 좋거든요. 따라서 하루 자두 1개에서 2개 또는 1컵 조각 정도를 목표로 하시되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번갈아가며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두, 내일은 복숭아, 모레는 포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드시는 거죠.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두의 주요 영양 성분부터 다양한 효능, 섭취, 팁과 주의사항까지 정말 자세하게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30분 동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두는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폴리페놀 같은 기능성 영양소를 갖춘 과일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대사 건강, 장 건강, 뼈와 뇌 건강 등 정말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섭취 방식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섬유 과다나 개인 상태, 예를 들면 알레르기나 혈액 응고제 복용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단일 식품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식이요법은 특정 과일만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 꾸준하고 균형 있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자두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즐겁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가 핵심입니다. 자두를 단지 달콤한 과일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 더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은 자두를 어떻게 드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